지난달 9일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 초등학생 중 내로라 하는 영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영재 중에 영재만을 뽑는다는 서울교대부석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표가 있어요. MIT 공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다른 애들보다는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나아지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제일 좋은 강사 선생님이나 교수들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20명 모집에 응시자는 1,348명.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학생들. 학교당 정원에 3% 이내로 제한된 추천자에 포함된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야에 재능과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학생인데 교육을 잘 시켜주면 정말 이 10배, 20배 그 능력을 확장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영재라고 보고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타고난 영재를 뽑아야 할 이 시험이 만들어진 영재들의 경연장이 되었다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영재니까 우리는 학원 교육 안 하고 우리 영재니까 그냥 시험 볼 거야. 이러면 이 애들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도요. 그 타고난 영재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학원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사람 반 시킨 애들이 문제를 잘 풀게끔 그런 애들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 엄마 애들은 화가 나는 거죠. 돈 있는 애들만 영재 되고 돈 있는 애들만 영재 교육 받고 돈 있는 애들만 서울대학 가잖아요. 그중 그 시대가 됐거든요. 영재교육원이 과학고나 영재고를 거쳐 이른바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면서 돈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으로 길러낸 범죄들이 타고난 영재들을 밀어내고 선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남권 어머니들하고 많이 이제 우연히 그날 학부모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너무 엄청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어떤 애들은 10회 축집계 과외를 했다. 그것만 찝어주는 학원이 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 그런 데만 시키는 애들이 학원이 있다.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물론 어디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물을 할 줄을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모연입니다. 이 한 명의 영재가 보통 사람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재를 잘 길러보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것이 영재교육이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영재라는 것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갖춘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우등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영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비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이 사교육과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영재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서울교대부설 영재교육원이 선발한 영재들의 명단입니다. 저희들은 이 명단을 토대로 해서 영재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선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영재 중에 영재라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영재는 어떤 아이들일까? 초등학교 5학년인 지민이는 직접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걸 네가 만들었어, 직접? 네. 지난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과학영재로 선발된 지민이 올해 심화학습반에 진학했습니다. IQ 150에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다고 합니다. 암기력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원주율 같은 경우도 한 50짜리까지 외우고 막 이래. 그럼 언제부터 원주율을? 언제부터요? 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가? 왜 원주율을 외우고 싶었어? 3.14보다는 차라리 그 근삽값을 더 오차를 줄여가지고 정확히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외우게 되셨어요. 한번 외워볼래? 3.141592 6535 8979 323846 2643 383279 502 884 1971 6939 3710 5820 74944 수학책을 취미로 읽는 지민이는 독학으로 중학생 수준 이상의 수학 실력을 쌓았습니다. 탁월한 영재라고 할 수 있지만 지민이 역시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기 전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3학년, 4학년 때 이제 주위 어머니 그러면 그 시험 대비하는 학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학원을 알아보니까 그 엄마들이 가는 쪽으로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2달 정도 특강을 받게 됐어요. 받게 돼서 이제 그 어떤 유형이라든 그런 걸 알게 됐죠. 만약에 어떤 전혀 정보도 없이 시험을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험.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2000년부터 선발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800명의 영재를 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서울교대가 지난 6년간 선발한 영재 800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영재로 선발되기 전에 학원 등 사교육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약 72%가 학원 등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 영재로 선발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켰으면 이 아들이 붙어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누가 얘기하면 못하겠으면 내 일어나요 진짜. 우리는 못하겠어요. 거짓말이니까. 뻥하는 100%건 특히 강남 쪽은 100%건이야. 어떤 지역의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되는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 3개구의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발되었고 양천구, 노원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한두 명을 배출하거나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게 또 조금 특징이더라고요. 뭐 학원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전문성 비싼 학원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목적파가 있어요. 액션파가 있어요. 그리고 상기적파가 있어요. 학교마다 이렇게 오는 애들 그 걔네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도와주는 애들이 없잖아요. 있어봤자 거기는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4학년인 재웅이는 2005년 영등포구에서는 유일하게 서울교대 영재원에 합격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 벌써 중학생 수준 이상의 수학 실력을 쌓았습니다. 지금 재웅이가 풀고 있는 것은 무리수의 해법입니다. 무리수가 뭐 어떤 개념이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무리수는 제가 알기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그 소수가 무한하게 반복되지 않고 나가는 수를 뜻해요. 현재 재웅이의 수학 실력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방학 안에 정석 10가를 끝내고 다시 5학년이 끝나기 전에 수투 미적분까지는 끝내고 싶어요. 제목이 나의 위인전이에요. 여기 보면. 나의 위인전을 6살 땐가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재웅이는 수학 노벨상을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림 이렇게 단순해도 표현이 그거하지 않아요? 세상을 뜰 때에도 수학 교구를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에서도 수학을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에는 상 차려놓고 이거 영혼이야? 혼이지 혼.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각종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재웅이가 올해는 서울교대 영재원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교대를 안 다녔지만 그 교대에서 학습을 받은 형 누나들을 더 교대보다 더 높은 시험에서 더 열심히 해서 눌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교대에서 진정한 영재를 떨고 났구나. 오히려 준비되고 학습된 영재들을 오히려 이제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타고난 영재나 많이 시키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몰라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숙제가 이게 전부 다 영문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영어가 하나도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 잘하는 아이를 봤을 때 그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머리 무겁죠. 상당한 경제력과 어떤 그런 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현재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중 각각 9,000명의 영재가 선발돼 대학가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학고등 특목고를 거쳐 한국 과학의 대들보로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1년간 무상으로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우수한 강사진으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 영재교육원에 웬일인지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과도하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열풍이 지나면 영재원을 저기 들어가면 특목고한테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또 공부 잘하는 애인 엄마들이 그리고 영재 엄마들 그 잘하는 엄마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과열된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수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원의 10%를 특별 전형으로 뽑거나 일반 전형에 응시하더라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의 1차 관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고 같은 경우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 정원 외에 특별하게 뽑는 그게 굉장히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 특별 전형 뽑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에 졸업한 애들을 요 애들 그 특별 전형에 변경하는 거예요. 10%를. 특목고 특목 중이죠. 네. 영재교육원에 나오게 되면 좋은 이름표 하나 달거든요. 영재라는 이름표 하나 달고서 무엇보다도 그 정말 양해로운 일 아닙니까? 영재라는 이름표를 달 때면 어디 내놓든지 참 좋은 명함인데 그런 것을 하나의 커리어로 갖는 거예요. 거기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키운다기보다는 일종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하나의 단계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약 70%가 영재교육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고 학생들 중 약 74%는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가면 더욱 확실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학생들은 국비로 교육받는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으로 진학합니다. 약 70%가 영재교육원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속에 실적물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실적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재원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창의적 연구활동을 수행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전부 다 개인 실적물로 다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다 점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학생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혜택을 사실은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결국 정보에 밝은 학부모들은 일찌감치 영재교육원을 특목고와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왜 영재 자리를 범죄들이 저렇게 탐을 내는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단 하나 입시와 영재 교육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 영재를 육성하려는 그 순수한 의도가 입시과열 현상으로 그 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거든요. 영재 만들기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교육 기관이었습니다. 한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장, 영재 만들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부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울 경기지역 이상의 정말 영재로 탄생할 수 있는 영재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이번에 그 한국영재학교에 144명 정원 중에 우리 부산 지역의 아이들이 불과 6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비판이 대상이 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 게 이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영재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사고의 과정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영재성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영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얘는 타고난 영재다. 이런 애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또 다른 학원의 설명에 영재교육원에 가려면 일찍 시작해 선행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치에서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3학년까지 끝나는 애가 있어요. 3학년인데 중학교 거 나가는 애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런 애 없죠? 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경시반이라고 불러요. 왜? 얘는 이제 경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경시? 그러니까 영재센터를 준비하는 경시예요. 또 다른 학원의 학부모 설명에 이 학원에서는 2007년 영재교육원 시험 문제를 적중시켰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물 먹는 새지만 저희가 조금 머리를 좀 생각을 해서 좀 구상을 한 것 중에 바로 100% 맞춘 겁니다. 이런 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걔한테 재료 제공을 한번 했어요. 그 학생이 딱 받자마자 이거는 아는 문제. 이 문제가 이 학원이 적중시킨 영재교육원 문제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뭐 적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찍은 것 중에 그게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를 가장해 다른 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영재를 만들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영재 만들자. 대한민국 1% 영재 만들자라는 취지 하에 3년선부터 준비했어요. 요거는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영재센터 문제가 30%의 이쪽에 나와요. 상경. 교재도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하고 12명을 60명이 의시에서 12명. 네, 60명 정원이 12명이 센터예요. 아이의 재질이 어떻든 부모가 하기에 따라 과학고 등 특목고에 보낼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랩박처럼 만드니까 삼박처럼 만듭니다. 학원, 학교, 부모님. 절대 애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 삼박자만 맞으면 무조건 합니다, 제가 볼 때. 애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든 엎으든 외워치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착각한 게 애, 학교, 뭐 학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은 빠져있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재교육원이란 특별한 코스를 통해 내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는 유혹 앞에 부모들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사실 상담 받기도 조금 솔직히 겁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파도 치는 대로 막 어쩔 때니까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딱 이제 엄마 그룹에 끼게 되니까 특목고 파도 치면 특목고에서 따라가 보고 이렇게 다투어 영재교육을 내건 학원들.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특목고와 명문대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출신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진아가 그동안 받은 상장입니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타고난 재질과 노력으로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진아에게 정말 필요한 영재교육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게 영재 교육인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마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원가에서 말하는 만들어진 영재는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달려요. 그러면은 그 많은 아이들이 뛰니까 그 안에서 1등이 생기고 꼴찌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1등인 애는 만들어진 영재고 거기서 꼴등인 애는 뭐 만들다 실패한 영재가 되는 건가? 이 교육열이 유별난 우리 현실에서 이 만들어서라도 내 자식을 영재들 틈에 밀어넣고 싶다는 부모들의 심정이나 또 이것을 이용해서 영재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학원들의 장사 속은 이미 예측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이 만들어진 영재와 타고난 영재를 어떻게 구별해내느냐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원 관계자들은 이 만들어진 영재는 선발 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취재 중에 이 본인이 생각해도 평범한 범죄인 자녀를 이 영재교육원에 밀어 넣었다는 부모들을 적잖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영재이기를 바라는 한국 어머니들의 바람은 각별합니다. 저는 그냥 임신하기 전부터 태교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정보를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좋다 그래서 임신 때 태교부터 시작해서 임신했을 때도 제가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냥. 그 김대중 대통령 모양 준비하고 나네요. 남편이랑 잠자리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애 낳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 그런 것도 먹고 그러니까 콩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콩을 먹기 시작했어요. 검정콩, 약콩이라는 거요. 대수롭지 않은 현상일지라도 내 자식이에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좀 이거 어떤 영재로서의 어떤 재능이 좀 있다 그렇게 느꼈었을 때는 언제셨었나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보통 애기들이 이렇게 보는 게 눈빛이 이렇게 초점이 잘 없잖아요. 근데 되게 사람을 뒤돌아져라 쳐다보고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엄마, 아빠 이렇게 안 했어요. 혼자서 다 연습을 하더라고요, 애기가. 혼자 엄마 이러다가 엄마 이렇게 부르고 아빠 부르다가 자기 혼자서 막 하다가 아빠 이렇게 부르고 그런 걸 참 많이 했고요. 말귀도 알아듣기 전부터 영재 교육에 나서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No, said the baby bird. No. Because there's the baby bird. I can't Fly. 해야지. I can fly. Jump, said the mother bird. 1, 2, 3. Jump. Said the mother bird. 1, 2, 3. 1, 2, 3. 다영이는 생후 28개월부터 온라인 영재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4살까지 4개 국어를 습득시켜준다는 일명 황태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4살 되면, 그러면 48개월 되면 4개 국어를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도 하고요. 36개월 되면 한자도 또 공부 들어갈 거예요. 8개월 가능해요? 태교 때부터 가능해요. 예, 0세부터요. 뱃속에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도 가능해요. 황태자 교육은요. 태아 쪽부터 4개 국어 교육을 시작해 결국 영재로 키워낸다는 황태자 교육. 믿을 만한지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등록된 회원수는 작년에 등록돼서 한 796명인가 800명 조금 덜 되고요. 그럼 0세에서 3세까지 0세에서 3세까지가 주예요, 사실은. 잠재적 가능성이 좀 발견된 케이스가 좀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과정 중이고 저희 이제 그래서는 이제 내년 6월 이후에 그때부터 표출이 돼서 나올 겁니다. 외국어를 들려주는 식의 학습으로 과연 유아들이 영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영재 교육은 보통 아이들 조금 낫게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영재 교육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울리지는 않는 말이에요. 영재 교육원, 영재 교육.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회비라고 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영재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회비와 저와 같은 맥락이 저도 어떻게 보면 사회비인데 영재인지 아닌지도 손쉽게 판별받을 수 있습니다. 7살의 아이는 언어 감각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There does snow, and a one-horse open sleigh. Over sleigh we go, laughing all the way. 한 사설기관에 영재 판별 검사를 의뢰했는데 IQ 140의 영재라는 판정을 받아 그 기관에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우수 수준을 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3% 이내의 아이들만 센터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안에 들어서 지금 목동 센터 다니고 있거든요. 영재로 판정받으면 강도 높은 담금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는 늘어난 교육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할 것 같은데 손 안 나올 것 같아. 어떨 때는 숙제하다가도 졸려서 하품하고 할 때는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야단을 쳐서 시키거든요. 그때는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영재 판정을 내려주고 그 영재들을 교육시킨다는 한 사설 영재 교육기관입니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 영재 교육원 외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몇 개나? 몰라요. 실수 없어야지만 아니 실수가 뭔데 수학을 예를 들어서 학원을 수학, 음물, 연산, 학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원수를 하고 2시간짜리 또 컴퓨터 기능이 있어요. 정보 처리사 자격증 따라 그리고 한자부터 영어까지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면 아이가 굉장히 지쳤을 것 같은데. 아니 태어나서 그걸 걔가 있는 거 모르죠. 아니 왜냐면 자기가 기억나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기는 학원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원 처음 보내시면 어땠어요? 아니 4개월 전에 이제 딱 그거죠. 수학학원 우리 수학 왜 나는 이렇게요. 얘가 여기 다니는 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좋아하는 걸 또 하나 끊어줘요. 근데 그 학원이 많아지는 게 예를 들면 수학 필요한다. 그럼 걔가 좋아하는 레고를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학원을 하라고는 그럼 너 의무를 받아야지. 너 그 레고를 끊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철이 들기 전에 앞으로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질 사교육에 적합한 체질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학원 끊는다. 너 이렇게 하면 못 끊어 이러면 울어. 나 바보 되면 어떻게 하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것 같아. 근데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 한동안도 4살에 가서 막 끊어버리고 그런 거 기억이 또 그러고는 되게 피망치는 최대의 전환이에요. 4살에 수술시키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공부하는 체질로 만들어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4-5개의 학원 수업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교육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정말 약착 같은 엄마, 그것만 정말 약착 같은 엄마가 그 애 한 해당 300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들면 1000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가난한 엄마가 항상 한 애당 300만 준다는 거는 정말 최소한 돈을 드린 거예요. 유아들까지도 지금 영재 그 전문 학원에 그렇게 지금 가서 그 입시 준비를 하듯이 영재교육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 정도로 과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는 또 그 어린애들을 받으면서 다 받아주지 않아요. 레벨 테스트를 또 해요. 그래갖고 10명 중에 몇 명 떨어뜨려요. 예를 들면. 떨어뜨려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유명 영재 학원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수학과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 영재교육원 시험을 볼 수 있는 3학년이 되면 5, 6학년 정도의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영재교육원 시험은 보통 서류 전형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그리고 심층 면접의 3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로 이른바 만들어진 영재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수학습을 통해서 익힌다는 것은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선수학습을 통해서 익힐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도 선행학습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학습을 통해 평범한 아이를 영재교육원에 넣었다는 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이미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췄던 아이들은 수학, 과학, 정보 등 영재교육원 전공을 선택한 후 이른바 족집게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팀을 이뤘던 12명의 아이들은 1, 2년 만에 모두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모아서 팀을 짜서 딴 학원을 병행하고 그런 애들이 영재원을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똘똘한 애들끼리 모이기는 하지만 그 학원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학원 힘이 대단하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대비해서 문제를 미리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말하자면 쪽집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거의 근사한 문제를 다뤄주더라고요, 학원에서.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심층 면접 시험 하루 전날. 예, 들어오세요. 한 학원은 심층 면접까지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소금물이 있는 비커에서는 소금만 남게 되고 설탕물이 있는 곳에서는 설탕물이 색깔이 변하며 굳게 됩니다. 그 답변들 대부분 잘 대답하긴 했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실생활이 들어가게끔 발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걸 정말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긴장은 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 자신 있게. 그 문제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딱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라는 얘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좀 떨렸는데 계속하니까 뭐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울교대 시험에 이어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입학을 두고 또다시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더욱 입증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애만 혼자서 잘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마와 학교와 학교 선생님과 애가 같이 세 박자가 맞아서 모든 게 다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언니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동생은 훨씬 더 제가 준비하기가 수월하겠죠. 이제 어쨌든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이제 더 제때보다 더 많을 테니까. 영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영재 지망생들의 강남 집중을 낳고 있었습니다. 강남 지방 캠퍼스는 다른 영재상으로 많은 캠퍼스들과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등한 선행교육을 하려면 강남에 있는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얼마나 신랑 연봉이 그때요 제가 이제 뻥을 했어요. 한 1억 정도 되는데 거짓말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강남을 뛰세요. 여기서 선행을 하시고 강남 뛰시오. 목동은 애고 있잖아요. 총무고등에서 애고가 강해요. 수학과학은 목동이 안 돼요. 대치동
개발으로. 사교육 1번지라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 6학년 진웅이는 이곳에 이사해 중학교 영재교육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동 오니까 되게 힘들어졌죠. 대치동 오니까 이게 어땠어? 뭐 거기 전교 1등, 여기 오면 반에서 10등. 많이 하는 날은 학원에서만 5시간씩 수학 문제를 푼다는 진웅이. 그러나 대치동 아이들의 학습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주말이면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는 11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하루 딱 기다리면서 해서 공부해와가지고 그 하루 영화 본 다음에 다시 또 청심중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겠죠. 그냥 친구랑 5분 놀려고요. 밤새는 애예요. 오늘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오래 놀 것처럼 오더니 5분 게임한 다음 바로 가버리고.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100살도 넘게 살지도 모르는데 한 1, 20년 고생하는데 뭐 고생시켜야지. 대치동 학원과 초등학생들의 영재 대비반 수업은 자정을 넘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책 읽는 거, 책을 읽으면 잘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더라고요. 잠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상당히,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에 타서 천천히 노를 져가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리던지 타던지를 해야지 타긴 타는데 천천히 노 저을 거야. 이렇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영재교육원 준비로 시작된 순위 다툼이 특목고 입학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받고 공부를 일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통수학을 그날까지 한번 띄고 그리고 중1, 중2 때는 공통수학을 심화를 해야 돼. 심화를 하고 과거가 것 같으면 수1까지 심화가 돼야 돼. 그리고 중3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파이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올릴 순 없잖아. 이 실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파이널, 수정리, 계속 이제 문제, 말도 안 되게 기출 문제 하나씩 징그러워하는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붙는 나이가 한 3분의 2가 되고요. 아니면 그 3분의 1은 정말 지가 잘나타는 애들. 아빠의 능력, 엄마의 정보력, 아이의 유혹, 모든 걸 합쳐서 만들어서 내가 3분의 1이야. 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이 변별력이 있다고 장담했던 이른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검사는 이 극성스러운 학부모와 학원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영재교육원 정원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으로 단련된 아이들이 차지했고 정작 타고난 영재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졸라맨만 맨날 이렇게 하고 있고 만화 직접 그린 거네요. 그리고 내용까지 다 만화책을 만들어요. 이게 3학년 때. 이거는 아마추어고. 장편소설. 이러고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학원을 안 가도.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광진이. 느릿느릿한 말투와 굼뜬 행동거지가 더욱 엄마의 속을 태웁니다. 너도 나와. 이거 어떡해. 허구한 날 만화만 그려대고 있지만 광진이는 학교에서 붙박이 전교 1등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과학영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격이시지만 참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꼭 에디슨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서 많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얘가 저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많이 야단을 맞아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가서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느려서 IQ 검사를 해보라는 건가 그랬더니 선생님 그 경력이 25년이신데 좀 범상치는 않다. 천재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측정 결과 광진이는 고도의 두뇌를 가진 영재로 판명되었고 선행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교대 영재로 선발되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없이 나간 과학올림피아드와 창의성 대회 등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뭐에 대한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아이들이 물론 이제 얘보다 많이 더 똑똑할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이렇게 수업을 다 하고 나왔는데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육원장님이 밤까지 기다리셨다가 얘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감이 좀 늦었던 거죠. 아우, 댁에도 못 가시고 그냥 일찍 보내시지 왜 지금까지 붙잡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기 싫다면 보내주면 끝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정말 학원은 안 다닌 것 같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진이 너 공부를 하면서 광진아 수학을 들으면서 학원 많이 다니지 않았었는데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긴 했어요. 지난 12월 중등부 영재교육원에 응시했던 광진이는 백지 답안지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에서조차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짜내긴 했는데요. 다 이게 이제 다 외계 문제 같은 느낌이 하는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과학 문제는 어느 거든지. 근데 그거는 전혀 친숙한 느낌이 안 들고. 어머니는 전문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것이 탈락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유명한 학원이 다 몰려있고, 그런데 저희는 가고 싶어도 동네 학원도 제대로 바빠서 얘는 학원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학원 가라 하면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무슨 강남까지 이렇게. 광진이는 왜 학원 가기가 싫었어 그렇게? 네, 학원에서요. 처박혀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흥미가 있는 거는 좋은데요. 흥미가 없는 거는 그 썩히 내키지가 않아요. 타고난 재능과 열정을 가졌지만 선행교육이 지배하는 영재교육의 현실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포기해요. 과거를. 왜 포기하세요? 선행이 많이 안 돼 있고 자신이 없어요. 걔네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온 애들하고 뭐 머리만 조금 있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걔네들은 머리가 없냐고요. 중등부 영재교육원에서는 더욱 앞선 선행교육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연세대 부설 중등부 영재교육원 선발시험.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학생과 중학교 1학년 영재들이 대거 응시했습니다. 중등부 영재교육원 중 특히 연세대 영재교육원은 경시대회 수준의 선행과 심화학습을 한 학생이라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연대는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 들어가야 필요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필요하면은 우리가 경시 준비하면서 대충 수원까지 뽑으면서 경시 준비하면은 그냥 연대 정도까지 다 들어가요. 영재를 뽑는데 창의력보다 선행학습을 우선시하는 이 같은 출제 경향은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몰랐는 건데요. 중학교까지 빼도 많이 뺀 줄 알았는데요. 연대, 영재만 대비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일단 막 고1 문제 50%가 고1 문제고, 그러니까 막 통과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고등학교 걸 안 끝내면. 고등학교 과정 빼고 다 푼다 해도 힘드니까 문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일단 다 끝낸 다음에 대비 문제를 좀 풀고. 중등부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아이들은 경시대회와 내신 성적을 챙기기 위해 한층 심화되고 다양한 사교육을 받는 것이 특목고를 가기 위한 코스라고 합니다. 과학책에 영어는 기본으로 2개, 그다음에 수학이 보통 2개. 근데 저도 신기해요. 시험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 2개. 9달이면은 가능해요. 하루에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3과목 정도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은 무시무시해요. 얼마 정도 지출을 우리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유치원 생각해보건데 글쎄 한 200, 230, 300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는 엄마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 다니고 가야 하는 거지. 학원 갖고 나서 못하니까. 차에서 중학교 내려가면서 차에서 시간이 나니까 하다 보면 연습을 할수 있어 진짜. 사교육에 점령된 현실은 영재 교육을 도입한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소위 잠재력이 있거나 천부적 영재성이 있는 자가 제대로 발굴되어서 영재교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타고난 영재성이 아니라 나중에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재성. 일시적이죠. 그런 그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영재 선발 방식을 결정한 사람들이 이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재교육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조석희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줄이겠다, 없애겠다,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수많은 세월을.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로 사교육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사교육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면은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창의적 문제개혁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이 암기 위주의 사교육을 창의적인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변화시켰다는 자평이지만 그보다는 사교육을 초등학교 단위까지 확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로 과거 고3병으로 불리던 증상들이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돼 나타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원과 특목고를 향하는 경쟁에서 받는 과도한 압박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 공부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요, 그렇게 좀 불안정해져요. 불안해요, 저희가. 화나 있다고 보여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문도 뭐 쾅쾅 닫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쌓인 것처럼 왜 공부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너무 공부를 강요하라는 어머니도 좀 별로 이렇게 막 싫어져요. 타고난 영재들은 뒷전에 밀려나고 명문대로 가기 위한 우등생들의 줄서기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영재교육. 영재 선발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인데 영재 육성 과정에서조차 사교육을 인정하고 또 활용하려고 했다는 영재교육 전문가의 발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은 PD, 영재 선발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영재를 선발할 경우 사교육이 따라붙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대안으로 담임 선생님의 추천 비중을 높이거나 선발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고찰해 뽑는 등 선발 방식을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 영재 교육이 혹시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에 진학할 때 영재교육원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정원의 전형과 일반 전형 시 적용되는 가산점의 폐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김영훈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타고난 영재를 선발해서 그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영재 교육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재 교육은 영재 선발에서부터 변별력을 이름으로써 이 당초의 취지가 빗바랜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이 현재 교육 전 분야에서 사교육은 통제력을 잃은 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 우리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될 이 영재 교육만이라도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 지난달 9일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 초등학생 중 내로라 하는 영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영재 중에 영재만을 뽑는다는 서울교대부석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표가 있어요. MIT 공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다른 애들보다는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나아지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제일 좋은 강사 선생님이나 교수들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20명 모집에 응시자는 1,348명.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학생들. 학교당 정원에 3% 이내로 제한된 추천자에 포함된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 어떤 분야에 재능과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학생인데 교육을 잘 시켜주면 정말 이 10배, 20배 그 능력을 확장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영재라고 보고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타고난 영재를 뽑아야 할 이 시험이 만들어진 영재들의 경연장이 되었다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영재니까 우리는 학원 교육 안 하고 우리 영재니까 그냥 시험 볼 거야. 이러면 왜 그러냐? 3.1415992 6535 8979 323846 2643 383279 502 884 1971 6939 3710 5829 74944 수학책을 취미로 읽는 지민이는 독학으로 중학생 수준 이상의 수학 실력을 쌓았습니다. 탁월한 영재라고 할 수 있지만 지민이 역시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기 전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3학년, 4학년 때 이제 주위 어머니 그러면 그 시험 대비하는 학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학원을 알아보니까 그 엄마들이 가는 쪽으로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2달 정도 특강을 받게 됐어요. 받게 돼서 이제 그 어떤 유형이라든 그런 걸 알게 됐죠. 만약에 어떤 전혀 정보도 없이 시험을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험.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2000년부터 선발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800명의 영재를 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서울교대가 지난 6년간 선발한 영재 800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영재로 선발되기 전에 학원 등 사교육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약 72%가 학원 등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 영재로 선발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우등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영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비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이 사교육과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영재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서울교대부설 영재교육원이 선발한 영재들의 명단입니다. 저희들은 이 명단을 토대로 해서 영재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선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영재 중에 영재라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영재는 어떤 아이들일까? 초등학교 5학년인 지민이는 직접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걸 네가 만들어서 직접? 네. 지난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과학 영재로 선발된 지민이 올해 심화학습반에 진학했습니다.
IQ 150에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다고 합니다. 암기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원주율 같은 경우도 뭐 한 50짜리까지 외우고 막 이래. 그럼 언제부터 원주율을? 언제부터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가? 왜 원주율을 외우고 싶었어? 3.14보다는 차라리 그 근삽값을 더 오차를 줄여가지고 정확히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외우게 되셨어요. 이런 얘기가 떨어져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도요. 그 타고난 영재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학원교에서 시키고 선행 안 시킨 애들이 이제 자꾸게끔 그런 애들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 엄마 애들은 화가 나는 거죠. 돈 있는 애들만 영재되고 돈 있는 애들만 영재교육 받고 돈 있는 애들만 서울대학교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영재교육원이 과학고나 영재고를 거쳐 이른바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면서 돈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으로 길러낸 범죄들이 타고난 영재들을 밀어내고 선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남권 어머니들하고 많이 이제 우연히 그날 학부모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너무 엄청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어떤 애들은 뭐 10회 축집계 과외를 했다. 뭐 그것만 찝어주는 학원이 있다. 뭐 그다음에 영재교육 그런 데만 시키는 애들이 학원이 있다. 일단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물론 어디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물을 할 줄을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모연입니다. 이 한 명의 영재가 보통 사람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재를 잘 길러보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것이 영재교육이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영재라는 것은 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갖춘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들이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누가 얘기하면 못하겠으면 내 일어나야 돼 진짜. 우리는 이상하다 아기를 혼난다니까. 뻥하면 대출업하고 특히 강남 쪽은 대출업뻥이야. 어떤 지역의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되는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 3개구의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발되었고 양천구, 노원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한두 명을 배출하거나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게 또 조금 특징이더라고요. 뭐 학원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전문성 비싼 학원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